안녕하세요, 제니멘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직장 생활을 잘하는 10가지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인사를 잘하자입니다. 인사는 매직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상관없이 눈이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그냥 미소 지으면서, 아니 뭐 미소는 아니더라도 살짝 뭐 경직되지 않고 뭐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 생활하다 보면 회사가 크든 작든 언젠가 이렇게 일 때문에 어울려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 인사 효과는 엄청납니다. 그렇잖아요. 뭐 신입이면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신입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마주치면 인사하면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뭐 인사했는데 오 나한테 인사 이런 사람 하나도 없고요. 그냥 되게 관심 있게 계속 보고 있어요. 무표정 하더라도. 좀 무뚝뚝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다 듣고 다 보고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인사하시면 좋고, 이 경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타면은 우리는 막 엘리베이터에서 피하거나 막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인사 한번 하면 또 나중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인사하시는 거, 간단하지만 생각보다는 되게 어려운 인사 꼭 추천드립니다. 인사! 잘하자! 안녕하세요. 두 번째는 이 폴더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일을 효율적으로 빠르게 잘하려면 폴더 관리가 철저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부터가 어디에 무엇이 어떻게 있는지를 잘 알아야 일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상사나 아니면 팀장이 뭐 좀 어떻게 해서 빨리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죠 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서 이렇게 검색어 치면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폴더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폴더 관리를 잘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저는 이 폴더 관리가 이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을 뭐 효율적으로 하고 빠르게 잘하는 것도 이유가 되지만,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인 거죠. 내가 내 자료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이 많은 것들이 거기에 반영이 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찮다고 하더라도 이 폴더 관리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탕화면에 이제 막 파일들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일 잘 못하는구나. 근데 정말 일 잘 못해요. 근데 바탕화면도 깨끗하고 그 다음에 폴더 들어갔을 때 일목요연하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일을 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제 후배 아니면 같이 일했던 분들 중에 폴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구분되는 건 명확합니다. 그 다음은 소통을 자주 해라 라고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이 소통을 자주 하라는 게 그냥 동료끼리 어떤 일반적인 얘기도 있지만, 저는 일적으로 얘기해서 소통을 자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건 구글에서 인터뷰를 들어가시는 면접관한테 들은 얘기인데, 거기에 있는 다양한 인종들이 있잖아요. 미국에는 이제 한국 사람의 특징은 이렇대요. 뭔가 해주세요 라고 딱 프로젝트에 대한 지시가 떨어지면 중간에 아무 말도 없이 있다가 갑자기 짜잔 나타나서 저 다 했습니다 딱 이런대요. 근데 사실은 이 일을 하다 보면 일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하는 거라, 이 주변하고 계속 의견을 조율하고 맞추면서 그 방향을 계속 잡아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생각하다 보면 왜 이런 적 되게 많지 않아요? 아, 예전에는 그렇게 해놓고, 아, 얼마 전에는 그렇게 보고서 쓰려놓고, 이게 뭐 갑자기, 아, 왜 똑같이, 뭐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직장 상사가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더 대다수는 되게 급박하게, 아니면 중간중간에 계속 상황이 계속 미묘하게 막 변해요. 그러다 보면 가야 할 목표들이 약간씩 수정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리더 입장에서 그거를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정이 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을 할 때 한 번에 딱 끝내가지고 가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계속 보고를 하는 거죠. 그냥 끝날 때까지 뭔가 가만히 있다가 으악! 다 됐어요 이게 아니라 계속 중간에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과제들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소통을 많이 해라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사들은 아부인지 다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부를 하면 좋아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부라고 얘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과한 칭찬 정도라고 좀 얘기하고 싶어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부를 잘하는 것도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아부를 할 때 나에 대한 이익을 위한 아부는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뭐 부장님이 뭐 머리숱이 되게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오 부장님 헤어스타일 되게 괜찮아요 막 이러면서, 요즘에 먹는 약이 되게 잘 들고 있나 봐요.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아부일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부가 좀 거부감이 들면 좀 칭찬을 많이 해드려라. 그게 빈말이고 아닌 거 알아도 들으면 되게 기분 좋아요. 나에 대한 이득을 위한 왜곡이 아니라
그냥 상대에게 칭찬도 많이 하고 좀 과장돼서 얘기하는 건 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해요.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은 뭐 사적, 공적 이렇게 나누는 일도 많고 이 일에 대한 결과, 즉 성과를 굉장히 더 높이거나 낮추는 게 바로 이런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결정들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분, 특히나 여러분의 평가를 하는 분이랑 어떤 공통 관심사나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를 서로 나눌 수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일을 100을 하더라도 그게 1000이 되기도 하고 50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일은 일대로 해야 되는 거냐고 하는데 어디 사람 일이 그렇게 논리적, 합리적으로만 되나요? 제가 생각하기엔 사람은 절대 합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일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그냥, 저는 운동 워낙 좋아해가지고 아침에 집에서 회사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직장 상사가 이제 그걸 아시더니 야 같이 타자 이래가지고 뭐 저는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타면 더 좋고 그래서 직장 상사랑 같이 타고 봐 이랬는데 그 공감대도 생성하고 나눌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그룹장님이었는데 그룹장님이 한마디라도 더 하는 거죠. 야 남과장 너 저기 뭐야 출장 좀 갔다 와라. 해외 출장 가는 기회도 생기고, 그러니까 누가 가도 되는데 뭐 그러면 네가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굳이 일부러 피곤하게 막 붙어서 막 뭔가 하기보다는 사람들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공통 관심사를 만들거나 이렇게 같이 해보면 되게 좋아요. 근데 상사에 따라 다르니까 무조건 하지 말고 이렇게 봐가면서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때 부장님하고 같이 목욕탕도 가고 그랬는데, 연봉은 저는 절대 오픈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같은 회사를 다니는 친한 친구 또는 뭐 가족 간에도 얼마를 더 벌고 내가 덜 벌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유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받으면 상관없는데 뭔가 적게 받는다고 생각이 들면 왠지 좀 센치해지기도 하고 좀 내가 좀 뭔가 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가 아마 연봉 계약서에 누설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계약사항도 있기도 하지만 그거를 떠나서 그냥 서로를 위해서 저는 그냥 연봉은 말하지 않는 게 좋다. 요즘에 이제 보면 저 때는 이렇게 연봉이 이렇게 매년 이렇게 올랐는데 요즘에는 최근에 뭐 이렇게 이벤트 같은 거 있었거든요. 2, 3년 전에 분당 판교에 있는 어떤 회사가 갑자기 연봉을 빵 올리면서 대기업들 와 저기 뭐 우리보다 못하는 회사가 연봉을 더 받네 이러면서 막 연봉이 막 개체 올리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올린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기존 세대랑 또 연봉 격차가 자기 생각한 것보다 막 줄어들기도 하고 또 연봉이 후배가 더 많이 받을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역전되는 경우가 저도 한 번 봤어요. 한 번. 그런 것처럼 뭔가 그게 파장을 굉장히 많이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연봉은 서로 이야기하지 않는 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그 주량이 좀 가장 큰 좀 사람들에게는 문제 또는 힘든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주량을 얘기할 때 저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라가 아니라 본인의 주량이 있으면 한 주량에서 한 80% 정도 마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술자리를 갔는데 또 어떤 직무나 회사마다 이게 문화가 다 달라서 그 마셔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잘 마신다고 했다가 이제 가가지고 정말 못 마시면 서로 당황하는 일도 생기고, 또 내가 뭐 80%라고 했었으면 상대가 그걸 알고 이제 조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술을 저녁 진짜 아예 못 마신다고 하면 못 마신다고 하되 그 자리 가서 이해 구하고 그냥 잔이라도 놓고 받아서 뭐라도 그냥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때로는 물이라도 받아서 뭔가 하면 되게 좋으니까 너무 술에 대해서 압박감 느끼지 말고 그냥 본인 주량 한 70%, 80% 정도 마신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못 마신다고 하고 그렇게 생활하시면 되게 좋고, 중요한 거는 참여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실수를 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여러분들 그 보고할 수 있는 상사에게 바로 보고하세요. 아마 뭔가 실수하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선은 요거를 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일은 나 혼자 해결될 일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뭐 잠깐 고치는 건데 뭐 그거를 굳이 뭐 다 얘기해가지고 저를 실수 이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근데 딱 생각을 하셨을 때 이거는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야, 아주 조금이라도, 그러면 바로 보고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을 가장 부작용 없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한 번 있었는데 큰 실수를 한 번 했는데 바로 보고를 했죠. 어떤 거냐면 경영사원 면접을 보는데 이제 면접을 보면 한 30명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면접을 봐서 그 중에서 이제 12명을 뽑는 거니까. 근데 제가 합격분한테 불합격 메일을 보내고 불합격자들한테 합격 메일을 보낸 거죠. 순간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빨리 나 혼자 정리할까 하다가 이건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보고를 해서 내부적으로 다 정리를 하고 욕 얻어먹을 거 욕 얻어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불합격한 분들한테 합격했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는 문제가 별로 크게는 안 되잖아요. 왜냐면 합격했으니까. 근데 불합격자 분들한테는 이제 일일이 다시 공지를 또 하고 그다음에 일일이 다 전화해서 양해를 구했죠. 만약에 보고를 안 했으면 난리가 나는 거죠. 거기서 딱 욕 한 번 먹고 끝나는 거죠. 근데 그걸 숨겼다가 크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실수가 있다면, 그리고 실수가 조금이라도 내 개인적으로 하는 게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면 진짜 바로 보고해서 저는 그 일을 얘기하고 욕을 먹던 뭐 하던 거기서 끝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일 처리해야 또 서로 간의 신뢰도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름을 꼭 기억하세요. 힘들면 꼭 외우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름이 다입니다. 나의 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거의 모든 것이 내 이름에 있어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건 진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신입이든 경력이든 아니면 회사 내에서 뭐 일을 통해서 새로운 분을 만날 때 꼭 사전에 그분 이름 꼭 기억하고 외우고 가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별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회사에 들어가셨을 때 이름만 외우기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조직도도 좀 외우세요. 이게 조직도를 외운다는 게 우리가 조직도 쫙 펼쳐놓고 막 팀 나누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팀들이 있구나 한번 보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빨리 적응하는 데도 너무 도움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입사를 했는데 저기 이제 경영지원 팀장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를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입사한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얘기해요. 야 이번에 누구 들어왔는데 오 뭐야 인사하더라 막 이러면서. 아니면 지나가다도 나중에 회의에서 그때 인사했던 이거 하나면 보고서 10쪽 쓸 거를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올려. 상대를 부담스럽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전 회사 생활할 때 누구든지 부담 주는 거는 절대 좋지 않아요. 저도 부담 느끼고 싶지 않고 여러분도 부담 느끼기 싫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되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게 부담인데 어떤 사람은 이게 부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부담을 주지 마라. 그러려면 상대를 이해해라 라고 얘기하고 싶고,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아까 인사 잘하라고 했잖아요. 이제 신입사원이 이제 전체적인 교육을 마치고 이제 첫 출근을 하는 날이죠. 근데 이 친구가 사무실 입구에서 갑자기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였더니 사람들이 출근해서 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안 게 이제 스텝이라서 인사라서 그 입구에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저도 앉아 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본 거예요. 했더니 그 친구가 아침에 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계속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이따 이제 메시지가 와요. 야, 얘 뭐야? 과하면 좋지 않아요. 받는 사람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를 할 때도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상황 보고 주목내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도 하고 이러라는 얘기지. 그냥 아침부터 열정적으로 앞에서 막 안녕하십니까. 뭐 때로는 좋아하는 분도 계셨을 것 같은데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상대한테 부담 주지 말자. 일할 때도 가급적 부담 주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하자. 뭐 이렇게 하면 이거 얘기하면은 좀 부담스럽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 사람이랑 뭐 하자고 하면은 부담스러울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게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적어도 좀 부담 주지 말자 라는 선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하면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부담 주지 말자.